자, 그리고 2023년도 폐업한 종합건설사 수가 무려 37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감소 폭이요, 2014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고치로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마빌딩 신축에 계획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통계 발표했습니다. 자, 충격적으로 감소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은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공사하신 분들은 2023년도가 정말 어렵다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2023년은 이 건설이나 건축 쪽에 최악의 지표를 만들고 있는, 한마디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주택 통계라든가 건설 통계, 인허가 통계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 통계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진행을 해서요. 2023년도 1분기, 2분기 정말 최악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가 건설공사의 계약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한 그 계약액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이 건설의 수주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수주액을 보게 되면은 건설공사 물량이 또 그만큼 줄어들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3년도 2분기 통계를 좀 보면서 현장의 경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로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4조 7천억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8%가 감소를 했는데요. 자, 33.8%도 굉장히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더 큰 감소폭을 보여준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감소폭이요, 2014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고치로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33.8%는요, 공공부문, 민간부문 두 개를 다 합친 총 공사금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다시 분류를 해서 민간건설입니다. 민간건설. 공공공사가 아니라 민간건설 공사에 관련된 계약액을 한번 봤더니 2014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고치로 감소했다. 정말 얼마나 감소했는지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폐업한 종합건설사 수가 무려 37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즉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는 통계가 370개의 종합건설사가 2023년도에 폐업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정말 어렵다는 그 내용을 통계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이 통계를 보니까요, 총 금액은 54조 7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54조 7천억 원. 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니까 33.8%가 감소를 했습니다. 33.8%. 이 감소폭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33.8%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2023년도 2분기가 아마 최고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2023년 3분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통계를 잡고 난 이후로 최악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지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을 보니까요, 공공부문은요, 14조 8천억 원. 자, 작년 대비 8.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은 공공 쪽에서 물량을 많이 투입시켜서 그 지표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14조 8천억. 이 부분이 증가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8.1%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무슨 지표가 최악의 지표냐?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 자, 민간 부문의 계약액은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자, 40조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1%가 감소를 했습니다. 42.1%. 이 부분은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감소 폭의
2014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고치로 감소를 했다. 42.1%다. 이만큼 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착공 물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인허가 물량도 대략 한 44%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0% 내외로 물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액, 즉 건설공사가 수주한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22년도 2분기 대비 42.1%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2022년도 2분기까지는 그래도 경기가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2022년 3분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부터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설공사가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나눠지는데요. 토목공사는 15조 6천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4%가 감소를 했고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무려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39조 2천억 원인데요. 토목공사는 10%가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건축공사는 40%가 감소를 해서요.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설공사라는 부분이 건축공사의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목공사보다 건축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소재지별로 좀 파악을 했는데요. 비수도권은 30조 원을 계약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4.7%가 감소를 했습니다. 비수도권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은요, 24조 7천억, 그러니까 42.3%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건설공사의 물량 감소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수도권에 건설 물량이 많이 몰려있고 감소폭도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통계는 2014년 통계 이후로 아마 최악의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규모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규모로 좀 보게 되는데요. 건설사 상위 1등부터 50등까지 22조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34.5%가 감소를 했고요. 자, 51위부터 100위,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를 보게 되면은 2.3조 원을 계약을 했는데 무려 60%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57.8%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51위에서 100위권,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만큼 물량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 이 건설사들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 5조 1천억 원인데요. 29.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1위, 100위가 엄청난 감소를 보였고요. 자, 301위부터 1000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건설사인데요. 5조 1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3.1%니까 중견 건설사보다는 좀 감소폭이 좀 작지만 그래도 23.1%면은 많이 줄었다. 자, 1000위권 넘어가는 아주 소규모 건설사들을 보면은요, 10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31.6%가 감소했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사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계약액을 보게 되면은 중견 건설사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지역에서 주거용 주택 건설을 많이 짓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근생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이런 건설이 아니라 주로 주거용 주택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연쇄 부실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 자, 주택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 매우 어려운 직면에 있다.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의 수주액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침체 영향이 집중된 건축 부분의 수주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건축과 토목과 또 뭐 플랜트 이렇게 다양한 공사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침체 영향이 집중된 건축 부분의 수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이 민간 건설의 공사 수주액이 매우 줄었다. 2014년 통계 이후로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건축과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일 기록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자, 건설 경기 수주액,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모두 다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잘 버티시는 수밖에 없다. 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잘 버텨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2024년까지 이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2024년 6월까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경기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어렵고 안 좋은 지표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9월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2023년도 아마 4분기에는 좀 반짝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이 내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이 통계로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내용인데요. 특히 시공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잘 버티시고 또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속보로 2023년 2분기 건설 수주의 계약액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공공보다 민간이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